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뭘 막 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임플란트를 사용하다가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당황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다른 영상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임플란트는 세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뼈에 들어가 있는 보통 말하는 임플란트, 그 다음에 이 임플란트랑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모자, 크라운이라고 하죠. 이 크라운, 그리고 그 중간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라는 이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자가, 크라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 치아 크라운은 거의 빠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임플란트 보철물은 일단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플란트 보철을 일단 붙일 때 접착제를 센 걸로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제일 처음 붙일 때는 좀 약한 접착제로 붙여요. 좀 힘을 줘서 빼면 빠질 수도 있는 접착제.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자마자 크라운, 모자를 씌우고 나서 씹게 되면은 아직 임플란트가 뼈랑 아주 단단하게 붙은 건 아니잖아요. 보통 임플란트를 하고 한 2, 3개월, 길면 3, 4개월 후에 그 보철이란 걸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힘을 받았을 때 이게 빠지도록 일부러 약한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나중에 뭔가 이 위에 보철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좀 쉽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 접착제를 약한 걸로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어쨌든 처음에는 약한 접착제로 붙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가 임플란트 보철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항상 다 이 보철을 끼고 난 마지막 날 저희가 설명 이렇게 드리죠. 빠질 수 있다. 놀라지 마시라. 빠지는 이유는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빠지면 다시 가지고 오셔서 새로 붙이면 되는 거죠. 일단 그렇게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붙일 때는 접착제를 대부분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 접착제를 붙이죠. 거의 안 빠지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파트 중에 이제 요 가운데 그 모자를 씌우게 되는 요 기둥, 임플란트랑 이 모자 중간에 있는 기둥, 그 기둥이 어찌 보면 이제 치아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보철물이고, 그 기둥이 잘 빠지는 이유가 일반 치아보다 요게 보통 기성품을 많이 쓰거든요. 기성품은 모양이 다 똑같고 이 직경이 사이즈가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치아는 조그맣고 위에 있는 보철물은 크고, 이런 경우에 특히 이제 이렇게 높이 여기 치아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이 접착되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잘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둥을 이제 기성품을 안 쓰고 이제 대부분 맞춤형으로 쓴다고 예전에도 많이 영상에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임플란트 보철물은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셔도 놀라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이제 다시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많이 발생하는 일이 뭐냐면, 보시면은 이 임플란트 이 중간에 구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은 뭐냐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기둥, 이 기둥하고 이 모자하고 이제 접착제로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보철물을 뭔가 수리를 하거나 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통째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만 벗겨내는 게 아니라 이 임플란트에서 이 중간에 여기 보이시는 이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것까지 통째로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와 어버트먼트는 이 스크루라고 나사로 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사가 있는 위치를 미리 구멍을 좀 뚫어 놓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요것만 살짝 풀어가지고 탁 빼면 아주 쉽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 이 모자를 빼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서 나중에는 그냥 잘라서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수리나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씹는 면에 이 중간에 약간 치아색이긴 한데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처음에 낄 때는 구멍을 뚫어서 조인 다음에 다른 재질로 메꿉니다. 이 똑같은 재질로 메꾸는 게 아니라 보통 레진이라고 하는 재질로 메꾸는데,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 색깔이 틀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요 레진이 깨져가지고 저희는 이제 홀이라고 하는데 이 홀이 노출이 돼요. 그럼 여기 음식물이 끼고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이게 임플란트가 그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깨질 수 있다. 요게 깨져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설명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요 임플란트의 스크류 홀이 다른 재질로 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깨져 나갈 수 있다. 근데 이건 깨져 나가도 임플란트는 치아가 아니라서 썩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음식물이 좀 껴서 불편하다, 빼내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와서 다시 요거 홀만 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이게 왜 깨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술적인 건 아닌데,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치아가 끼어지면 자기 이처럼 막 당장 씹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상으로 쭉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임플란트라는 거는 신경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가 4개나 치아가 한 최소 3개월 정도는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최소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이미 이가 별로 없는데 오랫동안 이 없는 상태로 지내오셔서,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 식사를 한 적이 한 1년 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밥을 안 먹다가 여기 치아가 들어가서 씹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들 생각에는 옛날에 본인이 이가 있었을 때 상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신경이 없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서 뭐 어떤 분들은 또 금방 적응하시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씹을 때 이게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 반대 치아에서 느끼는 거지 임플란트 자체는 잘 못 느끼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엔 다 자기 이처럼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부터 옛날에 내가 치아 좋았을 때 상상을 하시면서 바로 뭘 막 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각이 없는 새로운 뭔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한 거죠.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가 없다가 들어가면 이 볼살이, 이가 없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살이.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안에 있는 그 흐물흐물한 살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커져요. 이가 들어가면 처음에 이 볼살도 많이 씹히고 혀도 씹히고 다양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치아로만 씹는 게 아니라 근육, 신경, 뭐 인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씹는 건데, 한동안 안 씹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게 어색합니다. 특히 많이 했을 경우는.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시고 나서 환자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 옛날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틀니보다는 훨씬 우수하고, 그리고 반드시 재활이 필요한 거죠. 이 근육, 신경, 인대가 이 새로 들어간 이와 함께 조화롭게 다시 이거를 종합예술로 이렇게 해가지고 씹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아까 여기 재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모자가 빠지는 거 말고 요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나사가. 그래서 모자는 안 빠졌는데 이가 약간 흔들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오시는데, 거의 90%는 나사가 풀려가지고 흔들려서 오시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은 아예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뭐 다시 재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사가 풀리는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재질로 메꿔놨기 때문에 살짝 다시 그 재료를 제거해가지고 다시 조이기만 하고 다시 메꾸면 끝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끝납니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그렇게 나사가 풀렸을 때 쉽게 ES를 하기 위한 것이 이 목적이니까, 그거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 이 모자가 빠지는 경우, 나사가 풀려가지고 흔들리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미리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치과에 오셔서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임플란트 후에 관리, 그 다음에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